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 운동하는 물체가 부딪히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시간에 관성이라 하는 성질은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가지는 특성이었고요. 얘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집니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뉴턴이 이야기했던 관성의 법칙은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하나로 더한 합력,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즉, 같은 빠르기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운동량은 기호로는 P로 표시를 하고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속도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1kg짜리 물체가 1m/s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운동량의 크기는 1kg m/s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 녀석들, 숫자 뒤에 붙는 이 녀석들이 단위가 된다라는 거, 그죠? 이 녀석들은 기호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의 양을 충격량이라는 걸로 표현했었고요. 이때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시간 t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얘도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떠한 물체가 1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양은 2N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Ns 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운동량과 충격량,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가 하나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이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요. 자, 달려오고 있다가 충돌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캡틴 아메리카가 자동차를 쳤죠. 그러면 자동차한테 F만큼의 힘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 배웠듯이 모든 힘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또한 이 캡틴 아메리카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게 되죠.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특정한 시간, 같은 시간 동안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이 나왔군요. 이 둘을 곱해서 우리가 뭐라 불렀죠? 그렇죠. 충격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때 캡틴 아메리카가 이 자동차에 가한 충격량, 요거를 I라고 하죠. 그러면 I는 F 곱하기 T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자동차 또한 캡틴 아메리카에게 충격량 I를 가하게 될 거고요. 이때 충격량의 크기 또한 F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캡틴 아메리카와 자동차는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자동차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더 커졌을 거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원래 가던 속도보다 충돌하고 난 뒤에 속도가 느려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의 운동량은 증가했고요. 캡틴 아메리카의 운동량은 감소하는 상황이 됐군요. 이때 이들 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이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운동량이 증가한 만큼과 같았다는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쪽도 봤더니 캡틴 아메리카가 받은 충격량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다는 거죠. 즉 자동차는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커진 것이고요. 캡틴 아메리카는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작아졌다. 자, 이를 일반화해서 표현해보죠.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있어 보이게 기호로 한번 표시해봅시다. 충격량은 기호로 뭐였죠? 그렇죠, I였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P였는데, 자, 변화량을 표현하겠죠. 변화량은 이 그리스 알파벳 델타를 써서 I는 델타 P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변화량을 좀 풀어서 쓰자면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뺀 것이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들을 좀 더 풀어서 표현해보자면 충격량은 힘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래서 질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곱하는 것에서 처음 속도를 곱하는 것 빼주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군요.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활동지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규가 탄 차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2규가 탄 차가 이를 향해서 10m/s의 속력으로 달려온다고 합시다. 자, 정지해 있는 1규차를 2규가 결국 들이받겠군요. 자, 들이받은 다음의 상황은요. 1규차는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V의 속력으로 튀어나갈 거고요. 2규차는 속도가 느려져서 속도가 3m/s로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1규차의 충돌 전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지고요. 자동차의 질량은 1000kg이라고 나와 있고요. 속도는 지금 충돌 전에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0이 되겠군요. 그럼 충돌 전 2규차의 운동량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질량은 1000kg이었고요. 속도는 문제에서 10m/s라고 했죠. 그래서 둘을 곱해서 1000kg/ms가 바로 2규차의 운동량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2규차 충돌 후를 한번 볼게요. 자, 2규차와 1규차가 충돌했을 때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가합니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고 같은 시간 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겠죠. 그래서 이 2규차는 운동량이 줄어들 거고요. 이때 P2규차 충돌 후라는 거 이렇게 다시로 표현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질량이 1000kg 그리고 충돌 후의 속도는 3이기 때문에 3m/s가 되겠네요. 그럼 충돌 후에 운동량의 2규차의 운동량의 크기는 3000kg/ms가 되겠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충돌 전에 2규차의 운동량은 만이었어요. 근데 충돌하면서 이 2규차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고요. 그리고 운동량이 3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에서 3000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고요. 이때 이 줄어든 운동량만큼이 바로 이 충격량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규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000에서 만을 뺀 마이너스 7000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죠.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고요. 요 값이 또한 뭐다? 2규차가 받은 충격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숫자는 똑같고 뭐 단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뉴턴 세컨드를. 이때 마이너스 부호가 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아주 물리원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여기에서는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2규차가 받은 충격량까지 구했어요. 근데 이 충돌 상황에서 1규차와 2규차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두 녀석이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1규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때 1규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또한 똑같이 7000Nm/s일 거고요. 이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는 요거 관계를 또 이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 1규차 한번 잘 살펴봅시다. 충돌 후에 속도가 V이기 때문에 충돌 후에 1규차의 운동량은 mv고요. 충돌 전에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변화량은 mv만큼이 변한 거군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 mv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뺀 값이 바로 1규차의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거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7000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규차의 질량은 1000kg이라고 또 문제에 나와 있고요. 속도가 v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7000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속도 v가 7m/s라는 걸 알 수가 있군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충돌하는 상황에서 2규차의 운동량의 변화를 우리가 구했고요. 이게 바로 2규차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 2규차가 받은 충격량과 1규차가 받은 충격량은 둘이 같다. 같은 크기의 힘과 같은 시간 동안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곧 또 1규차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1규차의 속력을 구하는 것까지 긴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좀 복잡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지 않는다면 쌤한테 따로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